이 부고 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또 에너지가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다 바뀐 책 준비해 오셨나요? 네. 카피캣 마케팅. 처음에 많이 읽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되게 술술 읽혔던 기억이 또 나면서 다시 한번 아침에 또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아침의 기억. 네. 선생님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북미팅을 진행해 주시면서 또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시려고 매번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는 우리 리더 선생님께서 또 모셔볼 텐데요. 우리 혜정 사장님께서 매번 이렇게 북미팅 준비를 해 주시고 질문도 같이 올려주고 계세요.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혜정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예예예. 아유 네. 우리 보람 사장님 예쁜 미소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상래 사장님, 김명희 사장님 지금 저기 우리 옛날 책을 들고 계시지만 구미애 사장님 저도 그 책 있어요. 저도 그 책 있는데 또 새로운 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책을 샀네요. 이거 가격 보니깐 7,000원 밖에 안 해요, 여러분. 7,000원에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책 딱 읽는데 1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좀 길게 읽으면 1 시간 반 정도, 최장 2 시간까지는 읽을 수 있지만 2 시간 만에 여기 맨 위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복제 시스템으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여러분 7,000원으로 복제 시스템과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7,000원입니다. 네. 모두 오늘 책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꼭 챙겨서, 이 책이 짧기 때문에 아주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빨리 다음 주 하기 전에 얼른 책을 사셔 가지고 같이 읽어 보시면서 같이 또 생각을 공유하고 나눔을 하시면 분명히 좀 더 다른 생각들과 더 풍부해지는 그런 나만의 리뷰가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카피캣 마케팅이란 책이 있어요. 이거 책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쉽거든요. 이 책의 저자를 보시면요. 버크 헤지스라고 되게 멋지게 생긴 중년의 어떤 한 분이 딱 서 계세요. 약간 이상래 사장님 필도 나고요. 근데 여기 버크 헤지스라는 분이 어떤 책을 또 썼냐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저희 파이프라인의 우화 아세요? 네. 파이프라인의 우화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도 엄청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뉴스킨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읽고 다양한 우리가 '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과연 이 카피캣 마케팅을 혹시 다 읽어 보신 사장님들은 어떤 분한테 전하고 싶은지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돼요. 오늘은 채팅창에 글을 볼 수 있어요. 카피캣 마케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니깐 거기에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책으로도 좋지만, 또 반대로 실제로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분들한테도 내 지금 예상 프로스펙터라든지 내 친구, 지인, 많은 사람들한테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책을 권하고 함께 북미팅이나 리뷰를 같이 하시면 되게 더 많은 풍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PPT를 아주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재밌는 유머인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제라는 것도요, 사실은 행동이 수반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컨트롤 C 복사하기를 해요. 내가 계속 복사하기를 하는데 붙여 넣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복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그 복제의 가장 기본은요.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 곧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 카피캣 마케팅의 시간과 경제적 자유는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혹시나 너무나 복사하기만 누르고 있진 않는지, 붙여넣기를 하지는 않고 있진 않는지 이걸 보면서도 좀 한번 잠시 이렇게 반성하고 깨달으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저는 책을 볼 때 1 장부터 보진 않아요. 목차도 보고 하지만 이 책의 서론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서문이라고 하죠. 서문에서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문 2 개가 나와요, 여러분. 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시각화한 거예요. 어 2 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직장인의 문으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문으로 들어가시는지 지금 현재 나의 상태. 대다수 95%의 사람들은 직장인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 직장인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어떤 게 맞이하냐면요. 바로 연봉 4,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 2 개의 문이 나와요. 그럼 나는 어디로 혹시 직장인이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직장인이신 분은 조용히 문을 한번 내 마음속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왼쪽으로 들어갈지 오른쪽으로 들어갈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또 세 번째 문이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매년 200만 원 이상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이 아니라 적금이라고 썼다가 바꿔서 저축으로 해 놨는데 매년 200만 원 이상 나는 저축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200만 원 이하로 저축하는 사람들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노크를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가 이른대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시작부터 문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아 난 인제 정말 근데 다시 살고 싶어. 나 정말 원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시 직장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죠. 여기 금액만 달라진다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저축도 금액만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직장인을 선택했었을 땐 절대 그거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서문입니다. 되게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시각하면서도 저도 '문을 잘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라는 게 이 서문에서 가장 해 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고요. 서문의 제일 첫 번째 보시면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 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을 바꾸려면 문을 다르게 선택하면 아마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서문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제 95%와 5%의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 나는 95% 안에 드는 사람인지 5% 안에 드는 사람인지. 결국 95%의 분들은요. 계속 직장인의 문을 열고 있을 겁니다. 똑똑. "저 직장인입니다." 하고 또 들어갈 거고. "그럼 당신은 연봉 4,500만 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하고 또 그 문을 타고 들어갈 거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이 나게 줄을 서 가면서 95%의 직장인의 문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도 직장인이고 나도 직장인이니까 되게 마음의 안정은 있을걸요? '난 좀 특별하진 않겠네. 나 특별하지 않고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우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해서 95%의 사람들은요 계속 그 문을 활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모방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으로 들어가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에 있는 사람들, 즉 사업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5%의 삶을 내가 아무리 95%에 있다 하더라도 5%의 삶을 계속 쳐다보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계속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은 95% 안에 드는가요? 5% 안에 드는가요? 그리고 5% 안에 드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파트가 바로 12페이지에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5%의 사람들이 이거 되게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95%는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란 얘기를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할 것입니다. 나는 5% 안에 드는 삶의 이점을 알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제껏 열어본 문과 다른 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상상을 해보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할 거예요. 5%의 삶을 상상하시면 돼요. 저 지금 5%에 있는 삶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 있죠, 여러분? 5% 안에 드는 삶. 상상해 보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시간과 돈이 완전히 자유로운 여러분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이하 그룹 사람이야. 그리고 이 외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예요. 여기 지금 막 화면에 보이고 계신 사장님들 있죠? 이분들이 다 백만장자고 내 그룹이야. 내 이하 함께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시간과 돈과 자유로운 사람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요런 거 이제 미팅 잠깐 할 거예요. 요런 미팅은 좀 잠깐 하겠죠. 뭐 백만장자들의 모임, 조찬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모임을 잠깐 할 텐데,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일단 항상 반복되는 이 일상 중에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적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글 쓰면 이루어져요. 브런치 카페에서 북미팅이요. 이소희 사장님, 브런치 카페에서 북미팅. 지금 제가 어디 계시는지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봤어요. 어디 계시는지는 아느라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토요일 아침에도 하실 수 있잖아요. 브런치 카페에서 북미팅. 자, 아침 라운딩이요. 우리 수민 사장님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었군요. 네, 아침 라운딩 정말 좋죠. 저도 지금 저희 남편님이 지금 골프 라운딩 저기 짐 싸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이에요, 일. 그래서 막 짐이 한 보따리더라고요. 자, 95대 5 황금 흐름 사분면이 생각납니다. 여유롭게 해변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브런치를 먹고 산책할래요. 저 옆에 같이 갈게요. 유진 사장님 저랑 함께해요. 너무 좋네요. 여행 간 곳에서 바다를 보며 차 마시면서 책 보기. 해변 런. 이거 완전 약간 그 미국 스타일이네요. 미국 스타일. 막 그 뭐죠? 그 텀블러 딱 들고 가면서 막 해변에서 막 뛰고 이런 거 딱 러닝화 딱 입어주고 너무 좋네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미팅이요. 네. 이런 상상 정말 멋지죠. 편도 티켓팅에서 떠나기. 네. 오지 않을 것 같은 삶. 그러니까 난 일단 가는데 오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는 거. 우리 그 여행 다닐 때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그 스케줄링 해갖고 저 유럽 여행 갈 때 무박 10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대학원 때 갔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여행이라서 새벽 4시부터 일정이 있는 그런 여행을 갔거든요. 유럽. 그래서 저 거기서 막 유럽 여행 갔는데 코피 터져가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야, 이거 유럽의 각국을 아주 그냥 한 10분 정도 단위로 보거든요. 10분 단위로 대박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10분 단위로. 근데 즐길 순 없거든요. 진짜 무슨 약간 100초 동안 미션하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편도 없이 딱 그러니깐 왕복 없이 편도로 티켓팅하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에펠탑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사진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보면서 여유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 너무 좋겠죠. 맞아요. 이런 삶에서 여러분 지금 상상하셨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또 한 가지의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1시간 이 책을 읽고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를 창출하는 비결을 얻는 상황을 상상하십시오. 지금 내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랬을 때 막 지금 막 브런치도 먹고 호텔 헬스장에서 지금 운동하고 싶대요, 우리 김명희 사장님.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싶고 이런 삶을 살아갈 건데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상상할 건 이 7,000원 주고 1시간 동안 책을 읽으실 건데 이 투자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부를 창출하는 비결, 그 상황을 내가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문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거를 바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 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굿미팅 하라고 하니까 읽겠지라고 하신다면 절대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럼 무엇을 얻을 생각이지? 나는 또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떤 거를 또 상상하면서 내가 또 달라질 나를 기대해야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책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비결을 얻는 그런 상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 장을 시작할게요. 이제 1장 왔어요. 책 이 정도로 읽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 장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방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방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모방으로 가득한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돈이었어요, 돈. 왜냐하면 지폐 그 판화라고 하죠. 지폐가 있어야 또 다른 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폐가 가장 모방 중에 하나로 인제 얘기가 나왔어요. "돈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폐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저희가 모방 중에 또 여기 애기 엄마들 많이 있으시니까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지만 어른의 행동은 반드시 따라한다. 그쵸.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나쁜 걸 잘 따라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제 조카도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씨, 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순수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씨, 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막 바꿔 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요. 말을 듣는 것보다 행동을 반드시 따라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그걸 행동을 또 따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은 되게 무서운 거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도요. 잘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 한 줄에서 명언으로 끝냅니다, 사실. 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왜 우리는 부의 창출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30 저는 이제 39 이거든요. 내년이면 정말 40 이에요. 불혹입니다, 불혹. 깜짝 놀랐네 나도 내 나이. 근데 39년 동안 살면서 부의 창출을 모방하는 방법을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이제 찾았어요. 이제 찾았는데 그전에 30년 동안 적어도 30년 동안은 '내가 왜 부의 창출에 모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게. 나는 왜 단 한 번도 이런 걸 찾지 못했지? 살면서? 왜 뉴스키나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요. 내 주변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주변이 다 못 찾고 있고 다 직장인이고 그냥 평범하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95%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지 못했던 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모방할 때 일할 때도 가장 많이 모방하시죠? 그냥 평소에 뉴스킨을 떠나서도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 또 화가이신 우리 주진아 사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무엇인가 물론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일을 하실 때 가장 스타트는 사실 모방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우리가 백지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정말 몰랐을 때 무언가를 또 따라 그리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또 따라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방일 수 있죠. 그냥 그 단어로 비교한다면 모방인 거잖아요. 그 내 현재 나의 시야를 그대로 따라해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 저도 옛날에 대학원생 때 일을 하는데 22살에 들어갔어요. 되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했던 건요. 모방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모방하는 방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몇 시에 무엇을 하는구나. 이거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웬열 아침에 9시에 출근하시고 새벽 4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배우님이신 지금 여기 배배우님 사회자이신 우리 배은서 사장님께서는 저도 처음에 배우 일을 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극단에서 하고 있는 배우의 어떤 삶을 모방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극을 잘하기 위해 그리고 무대에서 잘 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의 패턴들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또 유념하게 보시고 또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건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모방을 잘한대요. 근데 왜 우리는 부의 창출을 모방하지 못했냐고요. 그런 생각이 나는 우리 이렇게 잘 따라하는데 우리 이렇게 잘 일하면서도 잘 따라하고 있는데 왜 돈 되는 거 부의 창출하는 걸 왜 모방하지 못했을까? 막 또 화를 내면서 또 제가 또 책을 읽네요. 제가 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중에 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조건 모방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 다 따라하지 말래요. 다 따라하지 말래요. 모방에도 단점이 있대요. 어떤 일을 모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잘 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모방이 나태한 생각을 유발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래서 모방에는 단점이 있대요. 최근에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최악의 모방인 상태. 요즘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쵸?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단톡방에서 죄다 그 얘기예요. 야, 어떤 주식을 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 사서 망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모방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방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모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모방한대요. 특히 우리는 모방할 때 그 모방 대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게 결국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한대요.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 행동을 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심리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별다른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발생한대요. 그래서 직장 선택할 때요. 저는 공대생이었잖아요. 공대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석사 학위를 받고 나가서 직업으로 선택하는 직장, 회사가 어디냐면요. 대부분이 삼성 아니면 LG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럼 석사 학위 받고 공대생이면 죄다 삼성 가고 죄다 LG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의 길을 모르는 거죠, 아예. 어떻게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나도 그냥
그럼 삼성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해요. 삼성에서 주는 시험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막 두께 이만한 건데. 그럼 그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토익 점수 받고.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너가 하니 나도 한다. 약간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다. 사실 직장 생활은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입만 창출할 뿐인데 진정한 부와 일시적인 수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직장인으로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건 일시적인 수입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절대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 책에서 사실 정답을 줬어요. 근데 이건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글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도 느꼈잖아요. 물론 이거를 느끼지 못한 또 뭐 20대 초반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직장 생활이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 저는 조용히 하고 오라고 해요. 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조카가 21살인데 이미 군대를 나왔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 조카가 이제 저랑 거의 급이 맞먹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부의 창출하는 방법들을 막 혼자 고민하면서 이모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야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도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러면서 또 막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변에 너는 도대체 줏대가 없니? 내가 이러면 난 아무것도 경험이 없어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경험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경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와 일시적인 수입이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인지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부를 창출하는 길 대신에 직장인이라는 길을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건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꿈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직장인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유형의 부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100명 중에 95명은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쵸? 95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거를 믿게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믿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진 방법을 다 쓰죠. 책을 살며시 준다든지. 너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주기도 하고요. 너 강의 한번 들어봐. 읽어봐, 써봐. 이거 셋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우린 그래서 계속 권유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계속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또 믿을 수 있게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점을 찍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 어땠어요? 우리 은서 사장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DM을 받았잖아요. 계속 DM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또 이런 얘기했죠. 한번 제품 체험 받아보시기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런 또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고. 근데 그 믿지 않았는데 왜 믿으셨나요? 갑자기?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믿게 되셨나요? 95%의 믿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 저는 근데 원래 뷰티 크리에이터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처음엔 뭐 믿고 뭐고 이거 잘 몰랐어서 가볼까 했었는데 피드를 봤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서는 이제 이진 사장님한테 카톡 왔을 때 DM 왔을 때는 그냥 그분
사랑? 결국 그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뉴스킨이 보였던 거 오히려. 응. 음. 그래서 뭔가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신뢰를 통해서 믿어진 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뭘 이거를 권하든 뭐 써 봐, 뭐 해 봐, 뭐 해 봐 이거는 사실 일단 우리가 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야 이런 길이 있어. 너도 와 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할 때 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 듣지 않고 가겠죠. 또 믿지 않겠죠. 그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 은서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방을 할 때 그리고 권리소득 이야기는 유진 사장님만 해 주셨대요. 대박스. 어. 자 우리 여론 지금 부의 창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제품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제품 좋아. 써 봐. 예뻐져." 이것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의 창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의 창출에 대한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신뢰를 이 사람들이 일단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을지언정 반드시 부의 창출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언지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답을 얻으셨나요? '왜 우리는 부의 창출에 모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결론은 95% 가다 그러고 있으니깐요. 네. 95%가 다 직장인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찾으려고 해도 내 주변에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이 1 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장에서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진정한 부. 자 여러분 이제 카톡창에다 글 쓰실 타이밍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부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의 정의.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난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나 진짜 나 잘 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뭔데? 잘 사는 게 뭔데? 뭐 어떻게 살고 싶은데? 부자가 뭔데?"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럴 때 이제 답변이 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 그렇죠. 모든 선택권의 자유가 두 분 다 지금 역시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 언행일치입니다 지금. 이것도 복제네요. 김유진 사장님과 배은서 사장님이 지금 서로 복제가 됐어요. 선택의 자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어 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부에 대한 의미를 이곳에 와서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내 스스로가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진정한 선택의 자유. 그러면 어떤 선택들을 그렇게 하기 싫으셨나요? 반대로 좀 물어볼게요. 뭔가 선택에게 뭐가 이렇게 좀 스스로가 뭔가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상래 사장님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점점점. 뭐죠? 점점점. 네. 하예진 사장님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는 경계의 자유." 멋진 단어네요. 경계의 자유. 손순섭 사장님 "시간과 재정적인 자유, 건강과 친구도 많은 삶." 이런 삶을 원한대요. 네. 이런 자유 정말 멋지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는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막연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약간 그래 되게 뜬구름 잡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게 당황하실걸요 여러분. 김유진 사장님 "선택.
사고 싶은 걸 돈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선택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걸 돈 계산 안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 그럴 때 '나 이런 선택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막 사고 싶다. 그리고 여행 가는 날짜를 직장 휴가에 맞춰서 가고 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여행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막 시간 따박따박 맞춰 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4 시에 출발해 갖고 떼제배인가 막 이거 기차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삶 정말 싫거든요 저도. 주진아 사장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음을 자각하니까 아팠어요." 어디가 아프셨나요? 이소희 사장님 "베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베풀 수 있는 자유." 가격표 보고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의 자유. 야 이거 상상됩니다. 여러분 저기 백화점에 가서 샵을 갑니다. 근데 가격표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슬며시 내려놓을 때 이 나의 민망한 손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여유로운 척하죠.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럴 때 되게 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막 이게 막 60만 원이야 막. 뭘 하나 사려고 했는데 60만 원이야. 그러면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뒤돌았을 때 그 등에 땀 나는 그거 있죠. 정말 저 되게 싫거든요. 네. 그리고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을 자유. 우리 소희 사장님 그렇게 벗어나고 싶으십니다 지금. 네. 이수민 사장님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롭죠.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 저희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그 부유하신 분들 있죠. 부유하신 분들은요. 나의 이야기를 일단 들으세요. 먼저 들으시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약간 각박하신 분들은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까지 내가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이 표현 하나가 되게 큰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명희 사장님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아마 좀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에 구애를 받았지?' 이게 더 신랄해요. 그게 정말 공감이 될걸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인데?' 되게 좀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내 진짜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주은 사장님 떠나고 싶을 때 슬며시 떠날 수 있는 삶? 왜 밝히지 않고 떠나나요? 왜 꼭 슬며시 떠나셔야 되죠? 어 지금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스폰서 사장님인가요? 네. 해명하십시오. 네. 벤서 사장님 "하고 싶은 일을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자유." 그쵸.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은서 사장님은. 진짜 막 진짜 끼가 많으시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김송현 사장님 "아침에 출근 준비와 아이들 등원." 아이들 등원 준비하느라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아도 될 자유. 대박. 네. 우리 송현 사장님 정말 이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글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내가 진정한 부라는 거를 그냥 되게 뜬구름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의 신랄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을 자유. 이거 진짜 신랄하네. 그래서 내가 뉴스킨하잖아. 이 얘기하면 사실 끝인 것 같아요. 그쵸. 진아 사장님 "아파도 못 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아프다는 게 이 얘기였군요. 은서 사장님 선택. 어떤 선택이냐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연기에 집중하는 시간적인 선택. 이거 진짜 중요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그 스트레스와 그게 여유롭지 못하고 즐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돈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는 것이 없는 그런 자유.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왜냐면 이건 은서 사장님만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배우는 프로필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 또 다양한 프로필이 또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것들을 확확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프로필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돈에 대한 그런 또 선택의 그런 얽매임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 은서 사장님이 사실 뉴스킨을 하면서 하나씩 좀 이런 프로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바디 프로필을 언제 이런 거 찍어 보셨겠습니까? 근데 야 은서 사장님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범접할 수 없는데 나는 범접할 수 그 란제리 여러분 인스타 들어가십시오. 베스킨 21인가요? 거기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요. 은서 사장님의 그 란제리 바디 프로필 진짜 멋지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컨셉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제가 따라할 수 없지만 너무나 워너비 같은 그런 프로필을 또 촬영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를 이루면 그냥 선택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부라는 거는 부란 돈과 시간이 충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는 곧 자유라고 합니다. 네. 그냥 자유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간단한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끌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필드에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해라고 얘기해도 물론 짧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상대방과 서로 뭔가 대화를 하고 진짜 내가 너한테 이런 자유를 나도 정말 원하지만 너도 정말 힘들잖아. 너 맨날 아침마다 등원하느라고 안드로메다 정신 가 있잖아. 우리 진짜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동안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항상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카피킹 마케팅에 지금 33 쪽까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7,000원에 아주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행복.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정성영 사장님이 또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들, 딸, 가족 모두 데리고 국내외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아, 봉사를 하고 싶으시군요. 근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다 함께 봉사하는 거. 저희 왜 션 부부 있죠? 가수 션, 기부 대마왕. 그 가수 션과 정연 그 두 부부가 하는 행동의 어떤 선의의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족으로서 '아 진짜 부부가 함께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나 멋있구나.'라는 걸 또 많이들 또 워너비 부부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나는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선의의 힘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되게 가치 있는 부의 정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되게 행복해지는 시간이네요. 그냥 북미팅하고 있는데 되게 행복하네요 제가. 저만 행복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이 챕터 2 장은요. 저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유? 박보람 사장님 저유예요, 자유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자유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이 모든 자유는요.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반드시 동반돼야지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생각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마찬가지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딱 됐을 때는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음 그런 시간 필요 없어.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부터 '야 이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들을 정말 우리는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 창출을 시간이랑 아주 명확하게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예.
제가 전문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36페이지에. 많은 돈을 버는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대개 시간은 없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수입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에 갇힌 사람들은 부의 창출이 아닌 소득 창출의 희생자다. 야,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이 단어? 부의 창출이 아니라 소득 창출의 희생자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간을 정말 써가면서 받는 그 수입은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병이 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실직하거나 그 일에 지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면요, 수입은 제로랍니다. 이건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요. 전문가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많이 써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저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수준, 기준.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뭐 연봉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정도의 수준의 돈을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 사람과 직장인이 왜 막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해서 저축하는 사람과 소득이 많은데 많이 쓰는 사람과 저축의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내가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타격은 2~3배 옵니다. 그 숨만 쉬면 나가는 돈 있죠. 생활비나 이런 거. 그게 기본적으로 급여가 완전 다른데 그 빠져나가는 돈 있잖아요. 저희 정말 돈 안 벌면 큰일 날 돈들 있죠. 그런 돈의 그런 돈이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소득 창출의 아까 뭐랬죠? 희생자가 아니라 정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계속 기회를 잡아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시적인 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지속적인 잉여 소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소득과 달리 당신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잉여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소득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덫에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잉여 소득, 즉 권리 소득을 반드시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시적인 소득과 지속적인 잉여 소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 일시적인 소득인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잉여 소득은 지렛대의 원리처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게 잉여 소득이래요.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은 1차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이지만 지속적인 잉여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이래요. 일시적인 소득은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지만 지속적인 잉여 소득은 수입이 끊임없이 이어진대요. 그리고 지속적인 잉여 소득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일시적인 소득은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걸. 하지만 95%의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요즘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지속적인 잉여 소득으로는 무엇이 있지? 이거를 다들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과 돈, 노력을 지렛대 원리로 활용을 해야지만 진정한 부의 창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제 막바지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55분이네요. 그래서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모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분은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질문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요. 모방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장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지금 뉴스킨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뉴스킨의 성공한 리더에게 지금 당장 내가 복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변화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이걸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변화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은서 사장님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복제하고 싶대요. 어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대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경 사장님이요. 네. 우리 송현 사장님은 용기와 꾸준함, 실천력을 복제하고 싶대요. 혹시 송현 사장님은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정경 사장님이요. 우리 유진 사장님은 목표를 향한 집념. 지금 여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오늘 탑리더 미팅이셔 가지고 수요일 날 한번 초빙을 해 드려야겠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좀 다들 나오고 있으신데 이거 캡처해서 좀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이거 채팅창 좀 캡처해서 좀 올려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한 집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복제하고 싶은 대상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 혹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현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교수의 삶을 담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쵸. 신혜 사장님 맞아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되게 희한한 기준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처럼만 되지 말아야지.' 근데 닮고 싶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모델이 내 삶의 어떤 방향 아니면 내 일로서도 모델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뉴스킨에서는요. 누군가를 닮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심지어 알아요. 아침마다 맨날 또 봐요. 이분 지금 저희 우리 정경 사장님 매일 아침마다 뵙고 있잖아요. 수요일 빼고는 다 뵐 수 있어요. 수요일은 탑리더 미팅이 있으셔서 안 들어오시지만.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러면 인제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저 사장님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항상 늘 정자세로 앉아 가지고 또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나면 또 어떤 미팅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걸 아마 요즘은 사실 은서 사장님이 정경 사장님 더 되게 옆에서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 다 배워야 될 부분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집념에 대한 거를 내가 쪼끔 '나 이거 진짜 변화하고 싶은데.' 이 집념에 대한 거.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제하고 싶은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이 복제는요. 결핍에서 출발된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하거든요. 결핍.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걸 갖게 되면 '나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결핍이라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진 사장님은 큰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지속하는 것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극대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극대화. 네.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건 뭐냐면요. 이거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혹시나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싶어 하는 니즈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저는 왜냐면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불규칙하지? 나 근데 뭘 좀 지금 놓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지속하는 것을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이진 사장님 반드시 그럼 이걸 누구 거를 복제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예진 사장님 혹시 뭐 그냥 모닝스쿨 리더 사장님들 그러면 모닝스쿨을 들으셔야겠네요. 네.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복제하고 싶으셔서 모닝스쿨을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 기반되지 않으면 절대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따라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봐요. 근데 계속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면 보고 다시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고 보고 행동하고 이래야지만 복제가 일어난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야 된다. 이건 공대용 공대용 언어지만 붙여넣기를 하지 않으면 복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뉴스킨에서 우린 서로 복제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들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복제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카피캣 마케팅은 직장인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현실 점검을 해 주는 책일 수도 있지만 우리 뉴스킨 사업가 우리 조이플러 사장님들한테도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을 계속 복제해 나가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걸 복제해 주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아마 이 책을 딱 덮고 나서도 더 명확해지는 내 생각들이 명확해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부터 또 3장을 다시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붐미팅 진행해주신 우리 혜정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책 내용도 책 내용이지만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으로 더 많이 충전하는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주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분과반이 개편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반이랑 그 보상반이랑 같이 합쳐지고 그리고 뉴스킨반, 파마넥스반 그리고 소셜 브랜딩반이 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셜 커넥터 6기로 유입이 되셨던 분들 브랜딩반까지 같이 잘 연결해서 또 이렇게 계속 6주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번 그 분과반은 그 6주 프로그램 참고하셔서 초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TR9T 이번 달 말에 챌린지 열리잖아요. 챌린지 열리는 거 넘버원 키트 2개로 인정이 되는 부분 공지 나갔었지만 한 번 더 그거 체크하셔서 미리 예약 받아가지고 저희 많이 더 전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책 있으신 분들 같이 책 들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어플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타입5를 같이 하면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